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바로 부여, 고구려, 그리고 뭐였지? 옥조, 동해, 음루도 있었구나. 음루, 옥조, 동해,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사만이라고 배웠던 바로 이 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한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고조선을 계승한 우리가 삼한. 띠리리띠띠리띠리띠리리리. 이쪽에 경기도 지역과 그리고 그 밑에 충청도 지역, 그리고 이쪽에 전라도 해안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마한이라는 부러뜨릴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마한 옆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그 낙동강 동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대구와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진한. 지네요. 그리고 그 낙동강이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저기 마산 지역 이쪽에 낙동강 하류 지역이 되겠지? 이쪽이 바로 변진. 하지만 변한이라고도 합니다. 내 배가 어때서? 이게 옷이 그래요, 옷이. 이게 옷이 좀 작아서 그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마한과 그리고 이쪽에 대구와 경주 지역의 진한, 그리고 마산의 낙동강 하류 지역의 바로 변한. 그래가지고 사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사만을 공부하기 전에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이 사만을 배우기 전에 어떤 나라 하나를 더 배웁니다. 이 마한, 진한, 변한에 어떻게 보면 사만의 그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 개설서에 나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냐면 2%가 찾아 헤매는 바로 진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어요. 진국. 그냥 옥조 동해만 배우면 될 줄 알았더니 음루가 추가된 것처럼 사만을 그냥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사만의 어떤 형성의 바탕이 된 나라 진국이 있었구나. 뒤에 있는 건 나라국이고 앞에 있는 진짜가 뭐냐면 별진짜인데 이것은 한자로 표현된 것이고 우리나라 고대어에서 진국 하면은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대로 개설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보면요. 이 진국이 나타난 때가 서기전, 서양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4세기, 줄여서 C라고 적을게요. 서기전 4세기에 한반도에 등장했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럼 그 위치는 어디냐? 그 위치는 마한하고 동일합니다. 마한 땅이야, 마한 땅. 경기도. 그 밑에 충청도. 그리고 그 밑에 전라도.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진국이 되겠고요. 이 나라가 역사서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같은 시기에 위만조선과 함께 등장합니다. 위만조선. 이거 노란색으로 적을 필요는 없는데 위만조선. 우리가 고조선에서 배웠죠. 우리가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좀 뭔가 좀 이상한 삐뚤빼뚤한 위만조선 가까이에 진국이 있었대. 나란히 가까이 뭐라고 할까? 가까이 있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담 하나 쳐놓고 경계 옆에 위만조선 옆에 진국이 있었는데 이 진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 한나라가 되겠지. 이게 한나라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와 통하기 위해서 진국이 통하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위만조선이 가로막았다.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진국이라는 나라는 위만조선과 함께 있었던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나라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만조선이 한나라에 의해 가지고 망한 다음에 이 위만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진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진국이 위만조선의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더욱더 발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화 번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진국이 바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삼한을 형성하는데 삼한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진국은 마치 삼한이라는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엑기스. 그럼 계보를 정해보면 위,
만, 조선 같은 시기 그 곁에 진국, 위치적으로 따지면 위만조선 위에 평양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만조선 위에 그 밑에겠지, 그지? 그 밑에 진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 진국이 결국 마한진한 변환이라는 사만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의문이 생긴 거야.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위만조선과 진국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런데 이 위만의 손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나라한테 두드려 맞은 우거왕이 있을 거예요. 우거왕. 위만조선이 서기전 195년에 위만조선을 세웠고, 우거왕이 그걸 말아먹은 게 서기전 108년이란 말이야. 이 우거왕 때도 진국이 있었습니다. 이 우거왕이 신하들 말을 잘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지. 이 우거왕 때 이 나라에 높은 수상급의 그 관리가 있었어. 재상이 있었어. 역계경이라고 합니다. 역계경. 우거왕한테 조언을 했는데 우거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받았는지 하여간 우거왕이 다시 위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국으로 갔다. 어느 길로? 동쪽 길로. 동쪽에 있는 진국으로 갔다 이 말이야. 중국 역사 위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진국의 위치가 경기, 충청, 전라도라고 배웠는데 이게 좀 웃긴 거야.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위만조선에서 손자인 우거왕 때 조선상,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의 관리였던 역아무개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은 진국은 해저왕국인가? 아니면 선막 건조술이 뛰어나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둬야 되는 거야. 진국의 위치,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진국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기, 충청, 전라도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비정한 거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사만 형성에 기여했다라는 것도 의문이 듭니다.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 때 이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진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만 때도 진국은 있었고, 그리고 그 손자였던 우거왕 때도 진국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위만이 몰아낸 사람이 누구야? 준왕. 준왕이잖아, 준왕. 준왕이가 연날에서 넘어온 위만을 너 힘 좀 쓰게 생겼다. 서쪽 경계 좀 맡아봐 라고 했는데 이 위만이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바로 뭡니까? 군사를 몰아가지고 한나라 쳐들어옵니다. 제가 왕을 지켜주겠습니다 하고 준왕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위만이잖아. 쫓겨난 준왕은 바다를 건너서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마한으로 갑니다. 그렇구나 라고 해서 마한에 가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고스톱을 쳐가지고 해가지고 아니면 포커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했던 어쨌든 칼부림을 했건 어쨌건 이 마한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제부터 한의 왕이다. 한 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자의 후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고조선은 완전 댕강댕강 나가지고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단군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데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는데 그리고 위만이 자신의 위만조선을 세웠는데 쫓겨난 준왕은 어디로 갔냐면 마한으로 갔다. 그러니까 위만 때에 준왕이 마한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위만 때 마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려 80년이 지난 우거왕 때 조선산 역계경이 진국을 갔다. 진국이 나중에 막 해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사만 형성에 기여한 게 아니라 진국이 어쨌든 위만조선 어쨌든 이렇게 이미 위만조선이 망하기 전에 이 진국보다 앞서서 이미 마한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진국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사만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우리의 고대사가 사실은 구멍투성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별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국민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그죠? 궁금증 있으면 물어보는 거지. 아니, 이게 고대사가 난 이해가 안 간다. 왜 우리가 배웠던 당신한테 세금을 지불하면서 당신들이 연구비를 지불하면서 당신들이 고증한 이 역사에 왜 이렇게 구멍투성이냐?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지. 그냥 내 앞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냥 무한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저거 까먹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자, 사만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입니다.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몰라. 이것 벌써 이거 언제야? 진국 다음이야? 진국 전이야? 몰라. 모른다니까. 어쨌거나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이면은 분명합니다. 그 마한의 영역이 되는 경기도 옆쪽으로 가시면 그 인천광역시 포함되는 강화도에 뭐가 있습니까? 단군에게 제사 지내는 참성단이 있잖아. 이 진안 땅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사로국, 박혁거서관이잖아. 박혁거세, 그지?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지역은 조선의 유민, 고조선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곳에서 박혁거세를 공공의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자, 마한은 어디를 위치하고 있느냐?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진안은 대구, 경주, 변화는 마산, 낙동강. 마한의 구조는요, 총 54개의 나라가 54개의 나라가 있었다. 와, 이 지역, 한반도의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무려 54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들이 마한을 구성하고 있었고, 진안은 12개. 그리고 변환도 12개. 그러면 세계의 한 사만은 총 몇 개인가? 78. 무려 사만은 78개의 나라가 있는. 와, 어마무시하구나. 그럼 이 나라 중에서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은 겨루기를 하다 보면은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나라냐? 바로 만이 되겠습니다. 사만의 짱을 먹었다. 그런데 54개국 중에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목지국, 월지국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목지국이 마한의 54개국 중에서 짱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만 중에서도 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목주국은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군장이 있었는데 신지라는 이름의 군장입니다. 그런데 이 목지국의 신지는요, 마한을 대표하고 그리고 사만을 대표하기 때문에 특별하게도 왕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왕칭호가 하필 진왕이야. 진왕. 간단해. 마한, 진안, 변한 중에 마한이 54개국, 진안이 12개국, 변한이 12개국인데 나라 수가 많잖아. 힘이 세겠지. 당연히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마한이 사만에서 그 리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54개국 중에서도 목지국이 뭐 사람 수가 많이 살아. 한 만호 정도 살아. 만집 정도 살아. 그래서 54개국 중에 잘 나가니까 이 목지국의 군장이 왕으로서 사만을 대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통적이에요. 마한, 진안, 변한의 공통적으로 군장을 뭐라고 하느냐? 신지라고 합니다. 신지. 그 밑에 그 단계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읍차라고 합니다. 읍차. 아, 읍다가 아니고 신지 읍다가 아니고 읍차. 그런데 간혹 이 신지를 조금 더 존대해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지를 조금 더 우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견지. 들어봤을 겁니다. 견지, 그리고 불례라 해도 되고 부례.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해가지고 하나 더 알아둘 거 바로 뭐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따로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있었어요. 아, 마한, 진안, 변화는 정치 지배자 말고 따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존재했구나. 천군이 제사 지내는, 천군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지역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곳이니까 이 지역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이 지역을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이 소도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큰 나무, 뭐 가지가 있는 나무인지 없는 나무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큰 나무를 세우고 여기에 방울을 겁니다. 무당의 상징이죠, 무당.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점괘 보러 가시거나 뭐 한해 온수풀이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땅을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뭐 내가 큰 돈을 들일 때 북도 답니다. 북. 둥둥둥 북. 이 북은 뭐 자명고인가? 스스로 울리나? 이건 좀 하여간 그냥 그 여기 사료에 나온 그대로를 해석하면 큰 나무에다가 바늘과 북을 달았다. 그러면 이 방울은 내가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소리 나는 건 알겠는데 이 북은 도대체 누가 치는겨? 천군 소도.
왠지 이 큰 나무가 이게 아마 소떼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소떼? 그지? 나무 꼭대기에 왜 이렇게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새를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 끝에 매단 소떼. 이 소도에 어떤 사람이 뭐 죄를 저지르든 뭐 어떤 사람이 누가 여기 도망을 갔다. 어떤 도망자가 있다. 도망자가 있다. 그러니까 신지한테 신지 못생겼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연예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한때 굉장히 예뻤어요. 신지 못생겼어 하고 이렇게 소리하면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 아니야. 잡히면 죽어. 그지? 잡히면 죽어. 근데 이 도망자가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느냐?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에 가면 피할 수 있답니다. 천군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이 신지읍차 군장들이 뭐 나름 인정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천군이 막 신지읍차를 막 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센 건 아니고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거나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에 나름의 독립적인 이 천군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경제로 넘어가. 경제. 이거 뭐 어떻게 적어야 돼? 경제. 농업 발달. 농업이 발달했을 것이다. 그 증거는 저수지의 흔적이 있죠. 저수지 축조. 저수지. 이미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물을 대를 수 있는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는 거겠지. 예, 이 농업이 발달했으니까 다른 위쪽 지역의 북부지방 사람들보다는 조금 풍요롭게 먹고 살았나 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특별히 변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아주 유명한 수출품이 있었지. 바로 뭐가 있었느냐? 철입니다. 철기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 덩어리 철, 덩이쇠라고 하지. 이런 덩어리 철을 외국에 낭낭이라든지 혹은 바로 밑에 일본에다가 외에다가 갖다 팔기도 했답니다. 특히나 이 변환 지역에 어떤 나라가 태동합니까? 가야가 유명하잖아. 이 가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홀대하는 이 가야. 강력한 뭔가를 갖고 있었지만 농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엄청난 기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농업이 발달했으니까 이 농업과 관계된 제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제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농사 혹시 지시는 분, 자기가 영농 후계자다. 그러니까 제사 하늘에 이제 모든 걸 맡겨야 될 시점이 언제일까? 개가 짖는다. 5월. 그렇습니다. 바로 파종이 끝난 거야. 씨를 뿌린 거야. 이제 내 손을 떠난 거야. 이제 이 씨가 자라는 거는 하늘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거지. 5월 달에 제를 지내야 됩니다. 바로 5월제 풍년의 염원. 그래가지고 이 5월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수린날이라고 합니다. 수린날. 말이 좀 어렵지? 우리나라 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한자로 쓰면은 기풍제라고 하지. 기풍제.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 이제 풍년이 왔어. 이제 그 다음은 몇 월 달이야? 10월째. 하늘이 키워줬어. 이제 추수해야 되는 거야. 추수를 끝내는 거야. 추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를 하는 거죠. 바로 추수감사제. 그렇지? 그래서 5월달과 10월달 농사와 관계된 달에 바로 이 삼안에서는 마한지남 변환에서는 제사와 함께 축제를 벌였다. 우리가 배웠던 부여, 고구려, 옥절은 안 나와서 모르겠고 동예 그리고 오늘 배운 우리가 이 마한지남 변환까지 어떻습니까? 축제 기간에는 중국 역사서에 전하길 남녀노소 관계없이 춤을 추며 즐겼다. 흥. 우리나라 민족은요. 그리고 이 고조선 단군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몸에 늘 흥이 있는 거야. 마한지남 변환에서 마한이 삼안을 주도했다라는 거. 목지국이 짱이었다는 거.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군장의 이름 신지읍차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신지께서는 정치를 하시고 천군은 제사를 하니 마한 지역에서는 바로 뭐냐?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의 모습이 보인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천군 그리고 독립된 지역 소도가 있기 때문에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변화는 철기 유명하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을 계승한 만주와 한반도에서 걸출하게 일어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